특히 이렇게 성대한 힘찬 출범식을 함께 준비해 주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권도엽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37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이 선봉해서 또 어깨를 함께하고 큰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자살 문제는 바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경제적 빈곤, 사회적 실패,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 정신적, 신체적 질병 등이 자살을 낳는 원인들입니다.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을 완화시키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군대 문화를 개선하는 등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자살을 쉽게 다루는 미디어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뉴스를 켜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들이 넘쳐납니다. 드라마를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장면들이 가감없이 묘사됩니다. 자살이 삶의 선택지인 것처럼 미디어가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마련해 이제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이 모든 역량과 관심을 투입해서 2018년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의 원년으로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출범식을 계기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도화하고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를 잘 만들어주시고 발전의 동력을 뒷받침해 주신 관계기관과 관계 지도자 여러분께 국회 자살예방 포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방금 퇴사를 하신 우리 원혜영 대표님과 또 자유한국당의 지금 김용태 정무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저 서희서 공동대표를 맡고 국회의원 38명으로 해서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아무래도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이 이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예산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꼭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회가 선도하고 특히 언론기관에서도 중앙일보, YTN에서 계속 연재를 하면서 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단체 안실련을 비롯해서 자살예방협회 또 많은 NGO 단체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고 우리 원혜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한다라고 하면 하루 36명 아까 통계에 그렇게 나오던데요. 저 뒤에 모범운전자 대원님들 계십니다만은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국민들이 4,000명 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10,000명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국회 교통안전포럼도 대표를 최근까지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많이 앞장을 서고 또 그동안 교통안전에 대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훈포장을 직접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 이렇게 줄여서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한 1년에 한 4,000명, 5,000명이 못 되는데 13,000명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로도 돌아가시는 분보다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에서도 오셨습니다마는 일본이 한 36,000명,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더 자살자가 많았었는데 일본에서도 국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활동을 해서 지금도 한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자살 예방 포럼의 회원으로 활동을 일본에서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줄였다고 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일본에서 오신 분에게 일본의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년에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가 일본에서는 국가적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는가 알아봤더니 한 150억 정도 라고 한다면 일본에 비해서 거의 뭐 한 30배, 30분의 1,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참 그래서 역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박능호 장관님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살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다고 봅니다. 또 가정에 자살자가 생기게 되면 그 가족들은 또 제2의 우울증 또 제2의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1년에 자살 유가족이 한 8만 명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 유가족들을 국가가 사회가 보살피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서 출범식을 하면서 앞으로 NGO 단체와 언론 단체와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같이 공동 노력하는 그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NGO 단체와 언론 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우리나라 자살자가 제로화되는 그 시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 광진구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이 자살 예방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혜영 의원님과 조성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를 맡아서 이것을 리드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진구 행복배달부로 저 스스로 지칭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특히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출범식을 위해서 과거 국회 의정활동을 경험을 살려서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을 결성해서 도와주시는 우리 건도엽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우리 강성진 최도자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지난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국회에서 자살 예방 범국민 정책 토론회에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37명의 소중한 국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자살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일본, 핀란드의 선진 자살 예방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된 내용의 첫째는 자살 예방 관할 부처를 일본과 같이 총리실로 격상시켜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모든 자살 시도자의 93%에게 나타난 전조 신호를 널리 알리고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자살 예방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고무적인 것은
국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을 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작년 11월 16일부터 3개월에 걸쳐서 국회와 자살 예방 관련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헌신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의 국회 자살 예방 포럼 출범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을 힘으로 열심히 살자. 그러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에는 남녀노소도 없고 지역도 없고 또 여야도 없습니다. 국민 단 한 사람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밝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혜영 대표님과 그 조승용 대표님을 비롯한 참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을 자살 예방의 해로 선포하며 간단 명료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 가능하고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출범을 알리는 오늘이 예방 가능한 자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출범을 설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전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출범하기까지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원혜영, 김용태, 주승용 의원님 그리고 부대표님, 간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흔쾌히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 동참해 주신 38명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살 예방 포럼에 더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은 만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총괄 조정 기능의 필요성과 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길을 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예산도 적극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올해 자살 예방 예산이 60%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간 4,200명 정도 사망하는 교통사고 예방 예산으로 3천억 이상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우리 포럼 의원님들의 힘이면 또 열정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실련 자살 예방협회 그리고 생명의 전화 등 관련 단체들과 자주 만나고 길을 열겠습니다.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이름으로 곧 종교단체분들과 그리고 언론 및 유관기관 여러분과도 손을 맞잡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아니 제로하기 위하여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기꺼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안전 이슈와 맞추어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남편을 자살로 잃고 망연자실했던 저 자신, 두 아들, 어르신인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생명을 보호받는 안전한 나라에서 드디어 살게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따뜻한 안전망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슴이 느껴져서 정말 이 자리에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모든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넘어서 당사자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요한 동반자로 참여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순식간에 재난 상황에 놓인 유가족에게는 관심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살 유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유가족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탄력성이 더욱 높은 관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빌린 이 사회를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한 곳으로 되돌려줄 수 있고 지금 세대가 그것을 위해서 협력을 약속하는 이 자리인 만큼 유가족 참여는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 게이트키퍼 강사, 자조모임 진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기억해서 수용하고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5년 심리부검을 시작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참여했는데요. 경희대 백종훈 교수님 소개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자살 예방 교육을 경험했어요. 그 교육을 받고 정말 내 남편을 살릴 수 있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내 자식들은 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비극과 고통을 막는 그 방법을 꼭 전달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먼저 두 아들한테 실습을 해봤는데요. 늘 두 아들이 어디 가서 죽을까봐 불안하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고통은 아주 많은 측면에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수용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이 유가족에게는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 가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에 무지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유가족이 왜냐하면 늘 또 죽을까 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면 유가족은 많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도구를 갖춘, 즉 유가족 강사가 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진정성까지 겸비한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녀를 키워야 할 홀로 된 부모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통합적인 복지 실현이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조모임 유가족 진행자 역할에 관해서인데요. 자조모임이라는 특별한 그리고 안전한 시공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를 재구축하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자살 문제를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정보의 보급과 성공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신과 타인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그리고 건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눈에 띄는 기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유가족인 저에게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자살 유가족에게 힘을 주시는지 스스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 자살 예방 강사, 자조 모임 유가족 진행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유가족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순서는 여기 앉아 계신 대로 먼저 하상 원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백종호 총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송 교수님이 해서 우선 처음으로 우리 하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국생명의 전화의 하상원 원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자살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셈이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우리 같이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해 봅시다 하고 우리 정부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자살 예방을 합시다. 이 재난을 극복해 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은 정부의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자들이 아니고 이제 자살 예방의 주체고 집행자고 또 집행자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살 위기자와 가장 가깝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살 위기자의 눈과 귀가 되는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민간의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사실은 자살 예방의 핵심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민간단체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해서 17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교육을 실시해왔고, 저희 생명의 전화는 지난 40년 동안 250만 건 이상의 전화를 위기 전화를 받았고,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같은 그런 기관은 농약 보관함 사업이든 또 한강교량의 SOS 생명의 전화 사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자살 예방 민간 기관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자살 예방 활동들과 자살자 유가족을 보살피는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자살 예방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이 일하는데 무엇이 어려운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야 됩니다. 아무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 예방에서 민간의 활용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효적 자살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자살 예방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노하우를 존중하고 민간 파트너십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 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미지 야스유키 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일본도 자살 종합 대책 속에 자살 예방에서 민간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단체,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상담, 치료,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서로 연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는 민간과의 자살 예방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물어보지 않는 것을 보면 약간 안타깝습니다. 오늘과 같이 민간에서 주도가 되어 결성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등장은 우리나라 자살 예방에 큰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믿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현장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자살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너블 배틀이라고 합니다. 이 승리할 수 있는 전투가 되게 하려면 정부, 국회, 민간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계를 해나가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미지 야스유키 대표가 말씀하신 새로운 연계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뜻깊은 날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番가에서 발표하고 작년에 이 자리에 9월에 토론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꿈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포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장점이 좀 느리게 시작해도 굉장히 빨리 쫓아간다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가장 중요한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정책 중에 하나는 리더의 관심과 결심입니다. 흔히 많이 얘기하는 핀란드의 심리부검 같은 경우도 핀란드 대통령 마오노 대통령이 모든 유가족 1387명의 유가족을 국가에서 찾아가서 자살의 원인을 물어보고 위로한 것,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고요. 일본에서 지금 10몇 년 하게 된 거에도 결국 국가의 관심, 리더의 관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들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 공군인데 2011년에 최초로 권순정님이라는 자살 예방 교관을 임명하고 전체 공군이 1년에 2번씩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공군 참모총장님이 본인부터 맨 앞에 앉아서 끝까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원혜영 대표님도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신 걸 보면은 이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은 분명히 잘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리더의 결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리더가 결심을 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해야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맨 앞에 앉아서 자살 예방 교육을 들어야 그리고 그 방법을 공유해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살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알려고 관심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참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뤘지만 그렇게 빨리 쫓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제대로 살피지 못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 예방의 운동은 모든 영역이 포괄해서 또 특히 리더들이 앞장서서 생명을 살리는 이걸 통해서 이런 분들과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 다가가서 생명을 존중하고 해결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가 나아지는 이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이 과정에 모두 함께해 주시는 국회 자살 예방 포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와서 일본의 지혜와 경험 나눠주신 우리 심희수 대표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자리만 한번 빛내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끝까지 함께 앉아주신 우리 원혜영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끝까지 함께 자리하면서 이 문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자리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게
3분이 주어졌다고 우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분 동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드리고, 제가 중앙일간지 통해서 쓰고 있는 칼럼 통해서 자살에 대해서 여러 얘기하고 있으니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미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첫 번째로 자살 대책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자살 예방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또 행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살 대책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좀 더 지금까지 쌓였던 여러 경험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살에 접근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살 예방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살 예방 해결책은 함께에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함께라는 단어하고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함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늘 함께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 같습니다. 한순간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늘 함께 어떻게 나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우리 심희재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자살 예방 의원 연맹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발족한 이후에 9명으로 출발해서 2008년, 12년, 13년, 14년, 16년, 17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의미 깊은 사업들을 벌여오고 있는 그런 일관성을 보면서 우리의 의원 연맹도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정책이나 캠페인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국회에서 제도화시키고 또 예산과 인력 시스템을 제대로 뒷받침하면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치권이 자살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많이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에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자살 예방 국가 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정치권을 연결시켜서 자살 예방에 대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ocial Suicide Prevention이라는 민관 연합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 상원의원, 오레건주 상원의원이었는데요. 골든 스미스라는 상원의원이 공동 대표를 만들어서 민관 단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미국의 자살 예방 전략이 제대로 또 수행된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캐나다의 정신건강위원회가 만들었던 308 conversation, 그래서 해시태그를 붙이고 308 conversation, 그러니까 308인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 연방의회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8명입니다. 이 308명이 자살 예방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각자의 지역구에 가서 매 순간 지역 구민들과 함께 자살과 생명 존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실제 지역사회에 있는 자살에 대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상향식으로 반영해서 국가정책에 개선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캐나다에서 308 대화라고 해서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분들도 지역구에서 또 전국적으로 실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대화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정부 정책으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디 토론회 가면 저한테 해결책을 묻습니다. 그러면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저는 해결책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일개 연대 교수가 해결책을 알 정도면 이미 자살 문제 옛날에 다 해결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어떤 한 사람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냐. 그런 측면에서
자살 문제 전체가 국회의 책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께서 해야 될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자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아주 많습니다. 법률 개정해야 되고요. 또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반영하는 통로의 역할을 국회의원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자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살률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하나의 지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는 사회적인 타살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주도하는 국회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파를 넘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이 자살 예방 활동을 리드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국회였다는 평가를 또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토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심희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본의 자살 예방 대책 의원 연맹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희지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겠습니다. はい。日本でこの国会議員の、議連がずっと続いてきていることの理由は大きく3つあります。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국회의원이 연맹이 지속 가능한 이유에는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一つは自分が言うのもなんですが、私がそれぞれの国会議員に常に自殺対策の最新情報を報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국회의원분들께 필요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でもう一つはこの議連の集まりというのは年に大体3回から5回ぐらいあるんですが、 그리고 연 3회에서 5회 정도 회의를 하게 되는데, でその都度現場の声をちゃんと国会議員に届け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がしているからです。 네, 그때의 도도부현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어떠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特に遺族の方であったり、あるいは若者を支援している民間団体の方であったり、そうした現場の声を常に国会議員に届け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ます。 특히 유족이나 젊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で3つ目はやはり全国で対策を進めることによって結果を出すということです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대책을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議員の皆さんはいろんなテーマと関わるわけなので、自殺対策だけに関わ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여러 가지 테마로 이러한 대책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でそうしたいろいろあるテーマの中から自殺対策に関心を持ってもらうためには、対策がやっぱり進んでいく、結果が出るということを議員に実感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も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 이러한 여러 가지 테마 안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계속해서 실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실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항상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지를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つまり現場の支援ができるような仕組みを議員に作ってもらって、 예를 들어서 현장 지원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でしっかりと現場は現場でちゃんと仕事をして結果を出す。 그러한 현장과 현장을 연결하는 결과를 도출하여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でその結果を見ると国会議員はやっぱりこうやって仕組みを変えれば自殺対策が動くんだという確信を持ってまた現場の後押しをしてくれる。
그러한 결과들을 봄으로써 이제 국가에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도입시키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で現場の後押しされればまた現場がやりやすくなってまた結果が出るというこういう循環をしっかりと作ってその中に議員も巻き込んで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현장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실시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에 필요한 결과를 지역에 전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逆に言うともし日本の自殺者数が減少していなかったら国会議員がどこまで関心を持ってくれたか分かりません。 근데 반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자살률이 이와 같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면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ただ今日本の議員が言っているのはいろんな問題があるけれども自殺対策はやればやるだけ効果が出るんで関わりがいがあるとそう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 네, 지금 일본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을 잘 마련해서 도입을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지속해 나가는 데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そうした確信を持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국회에서도 지속을 하게 하려면 확신을 가지고 이 대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을 하면은 일본에서 저희가 16개 광역시도가 있으면 일본의 43개 도도부현이 광역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탑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시군 구청장이 나와서 이 라이프링크하고 여러 가지 자살 예방 단체들과 1년에 한 번씩 꼭 세미나를 같이 합니다. 그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각종 통계도 발표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시장님이 안 나왔다. 그럼 바로 이 심의주장이 이제 안 나왔다고 올립니다. 저도 볼 수 있는 뭐 SNS나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한 번은 그 43개 도보부현을 평가해서 다 등수를 매긴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논란이 있는 정책이었지만 어떤 시민단체의 건전한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일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어서 저희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원의원님 계시지만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얼마나 자살에 대해서의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여태껏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지자 단체장들이 별로 관심이 좀 덜했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미지상이 또 언론에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44개 도도부현에 대한 실적들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발표를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의 자살을 줄일 수 있던 큰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회 개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우선 먼저 그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그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하고 실질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걸 계기로 어쨌든 이런 사회의 통합과 연대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 정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만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당사자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노력하는 그 최일선의 전사들이 역할하는 천병이 바로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신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들에 대한 인식과 그 존중 그리고 지원이 너무 취약한 것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미비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은 살만한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뜻에서 또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걸 계기로 이 자원봉사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좀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왜 빠졌다 하는 지적은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출범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각과 어떤 결의에 기반한 것보다는 그동안에 앞장서서 일하셨던 우리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또 자살예방협회 또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이런 데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앞장을 서서 역할을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아갖고 조금 수동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자살예방 포럼 발족을 계기로 정말 그동안에 이런 자살 예방 관련해서 많은 실천과 헌신을 해오신 그러한 분들 또 단체, 조직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더 힘과 지혜와 뜻을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적극 참여하는 국회의 모임 중에 꼭 국회의원들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민간 단체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도 제가 대표를 맡고 있지만 또 NPO 회의의 대표자께서 또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소송 그 소송 그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의 또 대표를 맡고 있는데 거기도 일테면 그 벤처기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 그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전문 변호사 또 교수 이런 분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족을 계기로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왕의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단체와 또 연구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연대 기구로 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스미스 야스유키 선생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온기를 돌게 하는 그래도 어렵지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 우리 이 작지만 헌신을 하시는 이런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하나하나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맷칼프라는 학자가 이 연대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트워크의 효과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체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개체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작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그 마주잡은 손길이 더 폭넓고 커질수록 그 효과는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더블로 비례한다 이런 그 법칙을 우리가 스스로 좀 잘 좀 새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과 그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갑절이 넘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간다 하는 자세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이 자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들을 꺼려했고 지금 아까 유가족도 말씀하셨지만 유가족의 슬픔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에 오래 있으면 언론도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가급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슬픔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자살 대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자살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저희가 90년대 교통사고가 14,000명씩 그렇게 크게 났었는데 그렇게 줄였던 것 그것을 4,000명으로 줄였던 것은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회
교통안전 포럼이 만들어져서 특히 언론이 상당히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많이 해서 언론과 여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시민단체하고 합쳐서 교통사고를 3분의 1이 줄였듯이 지금 자살도 정부에서 3대 프로젝트의 자살을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교통사고보다 3배가 많이 사망하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발표한 데 때 맞춰서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 원혜영 공동대표님을 비롯해서 38분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자살을 예방을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종교계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줄인다면은 교통사고가 같이 10년 내 3분의 1 줄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통포럼이, 자살 예방 포럼이 원년이 돼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리상이 3월 달에 굉장히 행사도 많은데 상당히 이렇게 와주셔서 특히 자료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상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가 제로화되는 그 시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 광진구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이 자살 예방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혜영 의원님과 조성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를 맡아서 이것을 리드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진구 행복배달부로 저 스스로 지칭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특히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출범식을 위해서 과거 국회 의정활동을 경험을 살려서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을 결성해서 도와주시는 우리 건대엽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우리 강성진 의원, 최도자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지난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국회에서 자살예방 범국민 정책 토론회에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37명의 소중한 국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자살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일본, 핀란드의 선진 자살 예방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된 내용의 첫째는 자살 예방 관할 부처를 일본과 같이 총리실로 격상시켜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모든 자살 시도자의 93%에게 나타난 전조 신호를 널리 알리고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자살 예방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고무적인 것은 국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을 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작년 11월 16일부터 3개월에 걸쳐서 국회와 자살 예방 관련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헌신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의 국회 자살 예방 포럼 출범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을 힘으로 열심히 살자. 그러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에는 남녀노소도 없고 지역도 없고 또 여야도 없습니다. 국민 단 한 사람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밝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혜영 대표님과 그 조승용 대표님을 비롯한 참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을 자살 예방의 해로 선포하며 간단 명료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 가능하고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출범을 알리는 오늘이 예방 가능한 자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출범을 설명해야 할, 특히 이렇게 성대한 힘찬 출범식을 함께 준비해 주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권도엽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37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이 선봉에서 또 어깨를 함께하고 큰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자살 문제는 바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경제적 빈곤, 사회적 실패,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 정신적, 신체적 질병 등이 자살을 낳는 원인들입니다.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을 완화시키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군대 문화를 개선하는 등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자살을 쉽게 다루는 미디어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뉴스를 켜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들이 넘쳐납니다. 드라마를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장면들이 가감없이 묘사됩니다. 자살이 삶의 선택지인 것처럼 미디어가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마련해 이제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이 모든 역량과 관심을 투입해서 2018년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의 원년으로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출범식을 계기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도화하고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를 잘 만들어주시고 발전의 동력을 뒷받침해 주신 관계기관과 관계 지도자 여러분께 국회 자살예방 포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방금 퇴사를 하신 우리 원혜영 대표님과 또 자유한국당의 지금 김용태 정무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저 서희서 공동대표를 맡고 국회의원 38명으로 해서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아무래도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이 이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예산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꼭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회가 선도하고 특히 언론기관에서도 중앙일보, YTN에서 계속 연재를 하면서 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단체 안실련을 비롯해서 자살예방협회 또 많은 NGO 단체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고 우리 원혜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한다라고 하면 하루 36명 아까 통계에 그렇게 나오던데요. 저 뒤에 모범운전자 대원님들 계십니다만은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국민들이 4,000명 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10,000명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국회 교통안전포럼도 대표를 최근까지 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많이 앞장을 서고 또 그동안 교통안전에 대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훈포장을 직접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 이렇게 줄여서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한 1년에 한 4,000명, 5,000명이 못 되는데 13,000명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로도 돌아가시는 분보다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에서도 오셨습니다마는 일본이 한 36,000명,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더 자살자가 많았었는데 일본에서도 국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활동을 해서 지금도 한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자살 예방 포럼의 회원으로 활동을 일본에서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줄였다고 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일본에서 오신 분에게 일본의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년에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가 일본에서는 국가적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는가 알아봤더니 한 150억 정도 라고 한다면 일본에 비해서 거의 뭐 한 30배, 30분의 1,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참 그래서 역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박능우 장관님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살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다고 봅니다. 또 가정에 자살자가 생기게 되면 그 가족들은 또 제2의 우울증 또 제2의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1년에 자살 유가족이 한 8만 명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 유가족들을 국가가 사회가 보살피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서 출범식을 하면서 앞으로 NGO 단체와 언론 단체와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같이 공동 노력하는 그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NGO 단체와 언론 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우리나라 자살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모든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넘어서 당사자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요한 동반자로 참여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순식간에 재난 상황에 놓인 유가족에게는 관심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살 유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유가족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탄력성이 더욱 높은 관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빌린 이 사회를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한 곳으로 되돌려줄 수 있고 지금 세대가 그것을 위해서 협력을 약속하는 이 자리인 만큼 유가족 참여는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 게이트키퍼 강사, 자조모임 진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기억해서 수용하고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5년 심리부검을 시작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참여했는데요. 경희대 백종훈 교수님 소개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자살 예방 교육을 경험했어요. 그 교육을 받고 정말 내 남편을 살릴 수 있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내 자식들은 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비극과 고통을 막는
그 방법을 꼭 전달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먼저 두 아들한테 실습을 해봤는데요. 늘 두 아들이 어디 가서 죽을까봐 불안하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고통은 아주 많은 측면에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수용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이 유가족에게는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 가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에 무지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유가족이 왜냐하면 늘 또 죽을까 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면 유가족은 많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도구를 갖춘, 즉 유가족 강사가 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진정성까지 겸비한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시간입니다.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전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출범하기까지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원혜영, 김용태, 주승용 의원님 그리고 부대표님, 간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흔쾌히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 동참해 주신 38명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살 예방 포럼에 더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은 만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총괄 조정 기능의 필요성과 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길을 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예산도 적극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올해 자살 예방 예산이 60%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간 4,200명 정도 사망하는 교통사고 예방 예산으로 3천억 이상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우리 포럼 의원님들의 힘이면 또 열정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실련 자살 예방협회 그리고 생명의 전화 등 관련 단체들과 자주 만나고 길을 열겠습니다.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이름으로 곧 종교단체분들과 그리고 언론 및 유관기관 여러분과도 손을 맞잡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아니 제로하기 위하여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기꺼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안전 이슈와 맞추어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남편을 자살로 잃고 망연자실했던 저 자신, 두 아들, 어르신인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생명을 보호받는 안전한 나라에서 드디어 살게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따뜻한 안전망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슴이 느껴져서 정말 이 자리에서